그 저한테 물어보시고 정권에 물어보셔야. 이 일의 결정을 누가 했을까? 아마 현장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게 R&D 예산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이고 네. 참담한 심정이었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 R&D 예산 삭감을 유례 없는 카르텔이라는 저열한 인식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연구 포기자들, 예전에 수포자들처럼 연포자들이 막 줄줄 생겼고 네. 네, 의원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영광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쓴 책인데 예. 반도체 관련된 책이에요. K 반도체 대전략. 한번 홍보 이렇게 선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명함도 여기 같이 네네. 넣어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분들께서 많이 이제 추천해서 써주셔가지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사실 다른 의원님들께도 드린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과학 상식 퀴즈인데요. 네, 과학기술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아마 근데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 네. 다음 중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른 도출된 식은? 너무 쉽죠? 1번. 네, 바로 맞추셨어요. 이제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데요. 2번.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수소. 역시 우주 관련 쪽이라서 그렇든지 너무 쉽죠, 솔직히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문제 난이도네. 3번. 이거는 좀 어려웠어요. GPT의 약자는 무엇일까요? 요새 제일 핫하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건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게요. 네. 이건 찍을게요. 네. 이거는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2번. 2번. 정답입니다. 정말요? 알고 찍으신 건가요? 아니면 몰랐습니다. 와, 그래, 역시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4번 좀 어려운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죠. 아마 잘 모르시겠다면 이 책을 한번 봐주시면. 이게 적층용 메모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무슨 기술일까, 이게? 네. 이게, 모르는 거가 나와가지고 긴장. 원래 반도체가 전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주 쪽을 전공한 이제 의원님이셔서 좀 이 부분은 모르실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책을 읽어보고 네. 제가 답을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뭐예요? 정답은 HBM입니다. HBM. 네. 어렵잖아요. 네. 다음 거는 사실 좀 더 어려운데요. 요거는 삼성전자에서 직접 낸 문제예요. 네. 자,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메모리 병목 현상일 것 같고 메모리 병목 현상 찍었어요. 네. CPU와 메모리가 하나로 통로로 연결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자 확률적으로 이게 3개고 이게 2개라서 얘인가? 5번이요? 아니요. IM. 이건 찍어야 돼서 네. 그냥 확률적으로 1번 하겠습니다. 1번. 이 OM이 더 많아서. 정답은 4번. P입니다. 아유, 드렸네. 여기에도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정책에. 팀을 하고 싶더라니. 네. 마음은 그쪽으로 갔었는데. 반도체 정책에 큰 도움이 되시길 알겠습니다. 기원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서요. 그 질문 하기 전에 네. 왜 이름을 하이젠버그라고 그러셨어요? 질문을 하이젠버그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인데 하이젠베르크라는 이름을 이제 미국 드라마 이제 브레이킹 배드의 이제 주인공이 네네네. 아시나요? 하이젠버그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네. 거기서 영감 따가지고 하이젠버그. 그리고 하이젠베르크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대요. Looking at something changes it. 저희는 뉴미디어 그룹이니까 무언가를 보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한번 바꿔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이젠버그로 지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네.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혹시 네. 물리학과인가 생각했거든요. 네, 전 반도체 쪽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의원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R&D 예산 삭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 R&D 관련해가지고 영상들을 많이 올렸어요. 근데 그때 PD님 저희 댓글이 거의 2,000개인가 3,000개인가 달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제 현장에서 R&D 예산 삭감이 될 거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었고 24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R&D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현장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사실 참담한 심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공계 과학자들, 연구자들은
아시겠지만 과학자나 공학자들은 자기가 실험할 그 작은 공간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과제 하나만 있으면 아마 평생 행복하게 살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아시죠? 네. 네, 그냥 하던 일만 쭉 할 수 있기만 해주면 더 이상의 욕심이 큰 욕심 없이 그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한결같이 뭐 큰 거 안 바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는 연구자들이 제 주위에 대부분 다였는데 네.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게 R&D 예산 윤석열 삭감이다. 정권의 R&D 예산 삭감이고 네. R&D 예산 삭감의 그 후폭풍이 얼마나 현장에서 거셌는지 어떤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R&D 예산을 깎은 적은 없었어요. 네. IMF 때도 예산을 깎지는 않았었거든요. IMF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그때 또 깎지 않았던 과학기술 R&D 예산을 이번은 정말 유례 없는 전례가 없는 예산 삭감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고 정권에 물어보셔야. 알겠습니다. 왜 이유는 제가 차차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한번 나중에 이유를 꼭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되게 궁금해했던 것은 네. 아무도 여야를 막론하고 네.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장했던 성장 동력이었다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데 네, 과학기술이 그렇죠. 네. 과학기술이 미래 먹거리고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여야고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동의하는 바인데 왜 이걸 못하게 할까? 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발을 묶었을까? 네. 이해 안 되잖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네.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의 결정을 누가 했을까? 왜 했을까? 네. 어떤 과정으로 결정이 되었을까? 를 다들 궁금해했어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제 연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했냐면 내년도 예산이 네. 원래 100 받던 건데 네. 우리가 50 받게 될지 40 받게 될지 30 받게 될지 모른대. 불안정성이 커진 거네요. 굉장히 그래서 원래는 내년에 우리가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0만 원 받을지도 모른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장에서는 그 모든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10만 원짜리 제안서와 20만 원짜리 제안서, 여러 개 50만 원짜리 써야 돼요. 제안서를 다 준비하고 있어야만 해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페이퍼워크가 더 늘어나겠네요. 엄청나게. 작년 하반기 내내 올해 예산이 고무줄이었어요. 처음에는 50% 삭감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쓰다가 30%만 삭감된다 그래서 30%에 맞춰 쓰다가 그걸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네. 올해 예산이 네. 작년에 비해서 4조 6천억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일괄 삭감된 게 거의 30%에서 50%, 많게는 80%까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하반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올해 하반기 내년 지금 내년 네. 예산 준비하는 시즌이에요. 네. 6, 7월이 또. 네. 그러니 내년 예산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되게 고무줄이네요, 정말. 완전 고무줄인 거예요. 네. 과학기술 R&D가 사실상 그렇게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않고는 한 발도 내디딜 수가 그쵸.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건 예산이에요. 네. 얘가 1,000만 원짜리 일인지 100만 원짜리인지 일인지 알아야 제안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지금 미디어 하셔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장비 하나를 살려고 해도 지금 1,000만 원짜리 사야 될지 100만 원짜리 사야 될지 맞습니다. 예산이 네. 제일 먼저 캡이 씌워져야만 해요. 네. 그거 없이는 한 발도 디딜 수가 네. 없어요. 과학기술 R&D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현장에서의 R&D가 과제 베이스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제 예산이 지금도 고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현장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제안서만 쓰다가 시간 다 보냈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예산의 불확정성 때문에. 예산의 불확정성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예산이 불확정성하니 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 10만 원을 쓸 수 있을지 100만 원을 쓸 수 있을지 1000만 원을 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고요. 그렇죠. 세울 수가 없어요. 한 발도 앞으로 디딜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R&D 예산 삭감을 유례 없는 전례 없는 예산 삭감을 만든 그 배후에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카르텔이라는 저열한 인식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화학. 과학자들은 이거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가 그러면 잘못한 일이었나? 이거는 현장인 과학자들에 대한 인식을 정말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년,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해오던 게 카르텔이구나. 그럼 지금까지 이제부터 하지 말아야겠네. 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을 네. 놓게 됩니다. 네. 그게 지금 현장의 분위기예요. 일을 안 하면 되지, 욕을 먹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의원님께 생각하시기에 네. 지금 현재 과학기술 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고쳐야 될 부분은 이 고무줄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실까요?
장기적이고 네.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제일 필요하고요. 네. 물론 전반적으로 예산 전체가 파이가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그 R&D 예산 삭감의 기저에 R&D 예산의 효율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효율화요. 네. 효율화. 무슨 네. 얘기냐. 지금까지 돈을 방만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졸라매라 이거예요. 건전하게. 많이 쓰시는 건전 재정 있잖아요. 네. 다 졸라매야 돼.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제일 일타로 돈을 졸라매야 될 게 왜 과학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과학 유튜버 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많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반대로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렸어요. 어떤 댓글들이었냐면 야 너희가 옛날부터 그렇게 이상하게 썼잖아 이런 댓글들이 자꾸 달리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과학기술 아무튼 현장에서 일을 과제 베이스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네.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네. 예. 그러면 사실 세 번째 질문이 그분들께서 이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를 하고 의원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R&D 투자액이 2020년 기준으로는 94조 원으로 세계 5위 수준 충분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야 너희 노벨 과학상 영명 아니냐,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전체 통으로 지금 묶여있는 그 과학 예산이 그 중에 얼마만큼이 이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제일 하위 연구단까지 내려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 금액이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 중간에 많은 다른 기관과 단체들에서 지금 나눠 가져가서 우리가 사실 기초과학을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동맥 있고 쭉 내려가서 동맥들 있고 말초 신경이 말초 혈관까지 다 손발까지 이렇게 혈관이 내려 꽂혀서 작은 돈이라도 다 내려가줘야 그 혈관들이 다 살아나야 손발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큰 덩어리의 돈 중에 가는 중에 중간중간에 다 잘려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대동맥 자체의 혈류에 들어가는 돈 예산 자체를 절반 막 이렇게 확 줄였기 때문에 말초 신경까지 흘러갈 혈액이 없어요. 흘러가야 그래서 되는데. 네, 네. 흘러가야 되는데 애초에 그 덩어리 중에서 말초까지 가는 건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그 중간 큰 허리를 자름으로써 말초관 신경까지 갈 혈관이 다 막힌 상태라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1억, 2억, 5천 개인 과제들 전혀 과제 선정 안 되고 있거든요. 과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큰 과제들도 계속 과제를 다 자른 판국이기 때문에 작은 소액 과제들은 전부 다 애초에 과제가 나오지도 않아서 개인 연구자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는 중이고, 중견 연구자나 신진 연구자들이 다 더 이상의 과제가 없어서 연구를 중단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구 포기자들, 예전에 수포자들처럼 연포자들이 막 줄줄 생겼고, 네. 제가 어제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비자발적인, 내가 지금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인 과학계 종사자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달 3,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요. 3,000명이요? 네, 매달 3,000명이고 누적 29,000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가 지금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과제에 돈이 없어서, 학교에 돈이 없어서 다른 직종으로 옮겨야 되는 과학계통에 계시던 분들이 숫자가 매월 수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쭉 누적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쌓여가는 인력들의 누수가 과연 5년, 10년 후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릴 것인가. 네. 참담하죠? 네. 이제 밸런스 퀴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우, 어려운. 예, 이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게 살짝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자, 네. 첫 번째, 대한민국 R&D 삭감. 어디가 더 문제일까? 첫 번째, 예산으로 방만하게 한우를 사먹은 일부 과학자들. 2번, 과학기술에 무지한 일부 정치인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뭐가 더 문제일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공계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이게 영재고 학생들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요. 1등부터 90등까지 전부 다 의대 쓰게 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과학을 꿈꾸는 거를 되게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고등학생들이. 네, 지금 그게 진짜 정부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절대 공대를 안 가고 그냥 의대 다 갑니다. 네.
의대를 못 가면 어쩔 수 없이 공대를 가겠죠. 지금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현실인데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하기 위한 환경이 점점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내 아이가 연구를 해도 내 아이가 그건 과학자를 possible.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 해야지 라고 기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돈을 내시는 분한테 당연히 이렇게 돈을 썼다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성공을 했으면 성공을 했다고,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다고 설명할 의무가 과학자들한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